지금 이게 비율대로 늘고 줄고 할 때 이 SVG에 뷰박스라는 게 빠져 있었습니다. 그게 있어야지만 제대로 나와요. 그래서 이 사이즈 다시 한번 확인 좀 해볼게요. 예요. 이 녀석이었죠? 174, 쉐이프의 174였고 174의 크기를 확인해 보면 1920에 652, 그러면 1920에 652입니다. 그러면 얘한테 가서 제가 임시로 해본 거고요. 얘한테 가서 뷰박스를 추가해 주세요. 이게 뭐냐면 캔버스 영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SVG가 나타날 캔버스 영역. 클래스명 SVG BG에다가 쟤를 추가해 줘 보시기입니다. 뷰박스라는 속성의 값을, 저게 지금 좌표거든요. 앞에 있는 두 자리의 좌표가, 그러니까 지금 사각형을 이렇게 그릴 때요. 사각형을 그릴 때 지금 선이 이렇게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여기의 좌표가 요 두 개고요. 여기의 좌표가 다음 거 두 개입니다. 이해됐습니까? X축 1920, 652 여기 지점까지 영역을 만들고 거기에다가 SVG를 만들어 라는 뜻이에요. 됐습니까? 그걸 추가하고 보면, 브라우저면 다시 볼게요. 추가하고 보시면 줄여볼게요. 어때요? 라인이 이제 저 SVG는 비율대로 늘고 줄고 하는데 아직 해결 못한 건 얘입니다. 얘가 저거에 따라서 늘고 줄고 해야 되는데, 예상은 이것들이 나타나는 얘들 있잖아요. 얘들을 저거조차도 SVG 태그로 다 만들어 버리면 될 것 같긴 해요. SVG로. 그리고 뷰박스로 해가지고 다 묶어버리면 될 것 같은데, 그건 제가 또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여기에서 아까 선이 하나 있었는데 선을 안 가져왔거든요. 선 가져와 보겠습니다. 포토샵 볼게요. 포토샵에서 여기에 이 선, 저 선은 우리가 지금 패스로만 가져가고 얘를 별도로 CSS로 안 잡았거든요. 그죠? 그러면 어차피 지금 이거랑 이거요. 요 녀석이랑 요 녀석은 같이 커지거나 작아질 녀석이에요. 그러면 따로 잡으면 또 저거 위치 잡기 불편합니다. 그래서 그냥 두 개를 묶어서 SVG를 저장을 해버리려고요. 여기 그룹명 컬브를 통째로 SVG로 저장을 해볼까 합니다. 그룹 커브, 얘를 통째로 SVG로 저장을 해볼게요. 다음 그룹을 선택을 하시고 컬브 그룹을 선택하시고 마우스 우클릭, 카피 SVG 하거나 엑스포트 에지에서 확장자를 SVG로 할 수도 있으니까 그걸까요? 그룹 커브를 선택했습니다. 엑스포트 에지 해볼게요. 확장자가 SVG가 있었네요. SVG 선택해 주세요. SVG 선택을 하고요. 엑스포트 에지, 엑스포트 올 해서 기존에 우리 이미지를 저장 안 했어요. 그러고 보니까. 그죠? 팀의 컬브라고 할게요. 컬브 SVG라고 저장합시다. 팀의 컬브의 SVG로 저장해 주세요. 팀의 컬브 저장할게요. 자, 그러면 SVG를 웹페이지에 나타내는, 지금 이제 얘 대신에 이미지를 직접 가져옵니다. 이미지스 팀의 컬브 SVG였어요. 이렇게 가져오실 수 있어요. 대신 이 클래스명을 가져와서 앞서 우리가 스타일 잡은 건 그대로 얘한테 반영이 되도록 이 SVG는 지울 거예요. 지워주시기 바랍니다. 뷰박스 속성은 얘 안에 있어요.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속성이라 안 써도 돼요. 이 태그 안에 있다고 지울게요. 저장하고 다시 한번 브라우저 화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의 컬브에서 가져오시고 줄였을 때 잘 나타나고 있고요. 너비를 줄였을 때도 잘 줄고 있지만 아직 우리 해결을 못했어요. 해당 코드 열어보면 되겠죠. 여기에서 코드를 열어보시면 기본으로 있는 속성이라 상단에 여기에 뷰박스 속성이 있습니다. 팀 커브 SVG를 열어보시면 오케이? 이미지 SVG 이미지에 레프트 50 자기가 반마크 왼쪽으로 끌 거고요. 포지션과 미드와 바텀 값만 살리겠습니다. 가볼게요. 얘가 없어도 되겠어요. 바텀 이것도 없어도 이렇게만 저렇게만 해도 하단에 딱 붙어 있으면서 너비를 다 쓸 것 같습니다. 브라우저 화면 보면 이렇게 잘 나오고 있어요. 디자인 볼게요.
자, 밑에는 이제 이것처럼 까다로운 건 없는 것 같아요. 밑에는 어려운 건 이제 없습니다. 몇 개만 저장하고 해볼게요. 자, 이미지 저장 좀 합시다. 안에 이미지가 PNG로 저장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얘가 마우스를 올렸을 때는 배경색이 바뀌고 로고가 흰색으로 올라와야 돼요. 로고가 흰색으로 올라와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로고들이 다 뭐로 되어 있는지 잠깐 확인 좀 할게요. 색깔을 바꿔야 되는 거거든요. 색깔을 바꿔야 된다는 얘기는 저 로고가 SVG로 되어 있다면 가능은 합니다. 어떤 건 SVG에 있고 어떤 건 SVG로 안 되어 있네요. 이 맨 앞에 있는 SHA 얘는 SVG로 되어 있어서 SVG 되어 있는 건 우리가 코드로 색깔을 바꿀 수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SVG가 아니라고 한다면 로고의 타입도 잠깐 볼게요. 로고의 타입도 안에 있는 아이콘은 SVG가 아니네요. 자, SVG가 아닌 거를 지금 저런 식으로 할 때는 이것도 스프라이트 이미지로 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협력사들이 그때그때 막 자주 바뀐다라고 하면 스프라이트 이미지 넣을 수 없어요. 그거보다는 그냥 이미지로 저장하는 게 맞습니다. 자주 바뀌어야 될 이미지는 스프라이트 이미지에 넣어 놓으시면 여러분이 일을 스스로 만드는 거예요. 계속 바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들은 그냥 단일 이미지로 그냥 PNG로 가져가도 되는데 문제는 이게 마우스 올렸을 때 색깔이 바뀌어야 되는 건 PNG는 불가하거든요. PNG의 색깔을 회색에서 흰색으로 바꿀 방법은 없단 말이죠. 그러면 얘가 마우스 올렸을 때 흰색을 바뀌려면 흰색도 별도로 저장이 돼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얘들을 세트로 저장을 할 때 협력사가 추가되면 회색이 있는 버전과 흰색이 있는 버전을 따로따로 저장을 하되 이게 하나 안에서 이렇게 위에는 회색, 아래는 흰색으로 해서 만드는 수밖에 없어요. SVG가 아니라면. 근데 지금 얘가 하나 빼놓고는 다 그냥 비트맵 이미지예요.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똑같은 컨셉으로 여기 위에 3개 정도만 해볼게요. 3개 정도만 하고 나머지는 그냥 두겠습니다. 그냥 반복해서 쓸 거예요. 자, 요 부분 해당 아이콘 얘를 찾아주세요. 찾아주시고 개별로 PNG 만드는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러고는 마우스 클릭 듀플리케이트 레이어 지금 요 레이어 선택했어요. 듀플리케이트 레이어 데스티네이션 뉴 선택해 주세요. 데스티네이션 뉴라고 하고 오케이 해볼게요. 자, 그러면 전체가 투명하고 여기만 남아 있어요. 확인됐습니까? 투명한 영역을 없앨 거예요. 이미지에 가서 트림 트랜스퍼런트 픽셀 즉 투명한 영역을 없애겠대요. 오케이. 그러면 지금처럼 얘만 남아 있는 게 되겠고요. 됐습니까? 이 원래 원본 이미지는 저렇게 색깔이 있었네요. 됐나요? 자, 지금의 크기가 몇이든 간에 지금의 크기보다 가로든 세로든 2배 큰 걸 만들겠다는 거예요. 백그라운드 포지션 잡을 때 세로 있는 게 훨씬 더 편해요. 아니, 둘 다 똑같아요. 가로를 길게 하든 세로를 길게 하든 똑같습니다. 전 세로를 길게 해볼게요. 이미지의 캔버스 사이즈 갑니다. 캔버스 사이즈에서 지금의 2배짜리 만들 거예요. 기존의 컨텐츠는 위에 두고 앵커 포인트를 가운데 상단으로 해주세요. 그러고는 높이를, 하이트를 지금의 2배로 늘릴 거예요. 퍼센트로 하고 200%라고 하시면 되겠죠? 산수하기 싫으면. 됐습니까? 단위를 퍼센트로 바꾸고 여기 단위를 퍼센트로 바꾸고 얘를 200%로 됐어요? 오케이 해볼게요. 그럼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면 쟤를 그대로 하나 더 복사해서 이 레이어를 Ctrl J 해서 하나 더 복사하시고요. 아래로 내릴게요. 위에 있는 건 회색으로, 아래에 있는 건 흰색으로 컬러 오버레이를 이용해서 하겠습니다. 위에 있는 거 선택을 해주시고 위에 있는 건 회색으로, 잠깐 여기 색깔 좀 볼게요. 얘도 지금 컬러 오버레이를 쓸 거, 컬러 9 어디에 쓴 거니? 아, 휴 앤 세처레이션에서 채도를 뺐구나. 그러면 그냥 저 눈에 보이는 색깔을, 그럼 우리도 채도를 뺄게요. 이거 복사하겠습니다. 얘를 복사할게요.
보정 레이어도 복사가 되던가? 잠깐만. 듀플리케이트 레이어 되네. 할게요. 듀플리케이트 레이어. 데스티네이션은 좀 전에 새로 만든 거 언타이틀드 걔로 가져갈게요. 그러면 여기로 왔죠? 휴엔 세처레이션 해서 바로 밑에 있는 녀석 어디 갔어? 잠깐만. 클리핑이 이상하게 걸렸어요. 드릴게요. 잠깐만. 채도만 빼면 색깔만 빠지잖아. 얘가 이것만 한 게 아닌데? 잠깐만. 오페서티도 뺐네요. 오페서티도 빼고 채도도 빼고 보니까 오페서티를 30% 낮추고 채도를 뺐어요. 그냥 단색이 아니었는데 오페서티도 빼고요. 밑에 얘요. 아니 위에 거부터 볼게요. 네가 아래로 내려올래? 네. 위에 거가 있고 위에 거에다가 클리핑을 걸었고요. 얘한테다가 오페서티도 낮췄어요. 30. 맨 밑에 흰색 좀 깔아볼게요. 저게 지금 제대로 맞군요. 맨 밑에 흰색을 깔아보면 저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흰색은 임시로 끼워 놓을게요. 자, 레이어 모스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휴엔 세터레이션을 클리핑을 아래로 걸어서 여기 바로 밑에 있는 거에 클리핑이 걸려서 얘 색깔, 채도를 빼는 걸로 해주시고요. 그리고 요 레이어에 오페서티가 30이에요. 이 레이어의 오페서티가 30. 맨 밑에 흰색은 임시로 깔아놓은 거예요. 맨 밑에 흰색은 임시. 여기에 클리핑 거는 건 얘한테서 마우스 우클릭하고 클리핑 마스크를 하셔도 되고요. 이 사이의 경계에서 Alt를 누르고 하셔도 됩니다. 레이어 사이 경계에서 Alt를 누르고 클릭하시면 클리핑이 바로 밑에 있는 거에 걸리는 거죠. 오페서티 30 바로 위에 휴엔 세터레이션. 자, 이 컨셉으로 3개만 작업을 할게요. 자, 밑에 이제 흰색은 버리고요. 얘를 저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이름은 이게 파트너라고 할게요. 파트너. 01번 png라고 하겠습니다. 아니 파일 이름만 봐서도 얘가 누군지 알 수 있게끔 하려면 뭐 이렇게 해서 넣어도 되고요. 자, 파트너의 01번 png로 저장할 거예요. 밑에 흰색 빼고요. 끄고. 밑에 흰색은 끈 상태에서 밑에 로고는 흰색으로 밑에 sh는 컬러 오버레이 해서요. 밑에 레이어가 선택된 상태에서 컬러 오버레이 흰색 해주세요. 다시 레이어 보여드립니다. 자, 얘한테는 컬러 오버레이 흰색 해주세요. 아래 거에는 컬러 오버레이 흰색. 세이브 거에 디자이너도 할 일이 참 많습니다. 두 번째 건 흰색의 배경이 있다라고 했으니까 전 건너뛸게요. 물론 빼도 되죠. 얘가 이렇게 되어 있을 때 가볼게요. 얘도 듀플리케이트 레이어 해서 두 번째 NYC 보고 있어요. 듀플리케이트 레이어 해서 New로 해서 만들었고요. 이미지에 트림해서 일단 비웠고요. 확대해서 이건 GIF 가져왔던 걸 그냥 가져온 거네요. 주변에 흰 찌꺼기가 있는 저 모양새는 GIF입니다. 원래 로고가 GIF에서 가져왔던 거예요. 저 흰색 바깥쪽에 있는 찌꺼기를 되도록이면 없애고 싶으면 방법은 하나뿐이 없어요. 여기 셀렉트에서 컬러 레인지를 이용해서 주변의 색깔을 선택한 다음에 걔를 이렇게 지우는 거예요. 딜리트. 컬러 레인지를 이용해서 필요 없는 색깔을 선택한 다음에 해당 부분을 이렇게 지우는 겁니다. 그러면 좀 깔끔하게 될 거예요. 컬러 레인지로 찌꺼기 부분의 색깔을 선택해서 지웠고요. 그러고는 아까와 똑같은 방법으로 캔버스를 늘려주고 사실 이제 이런 작업이 많으면 얘도 액션으로 만들어 놓을 수는 있는데 하겠습니다. 캔버스 사이즈를 늘리고 2배로 이 작업을 거의 매번 하루에 10번 이상 한다. 그러면 액션으로 만들어 놔야 됩니다. 복사해서 하나 더 만들었고 위에 거에다가 오페서티 낮추고 보정 레이어에 가서 휴엔 세터레이션에서 세터레이션을 마이너스 100 해서 위에 거에 채도를 낮췄고요.
아래 거에만 작동하라고 클릭핑 마스크를 걸어줬고 밑에 거에는 컬러 오버레이로 흰색으로 이렇게 만들어줬어요. 우린 지금 디자이너고 퍼블리셔고 개발자고 기획자고 다니까 우리가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해야죠. 2번까지 했고요. 3번도 보면 전 3번까지만 할게요. 얘가 봤더니 이제 흰색의 배경이 있죠?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흰색만 선택해서 지우면 돼요. 컬러 레인지에 가서 셀렉트의 컬러 레인지 여기 흰색 부분만 선택해서 딜리트 하면 빠지겠죠? 빠지고 캔버스 사이즈 늘려주고요. 얘를 복사해서 하나 더 만들고 오페서티 3으로 낮추고 보정 레이어에서 채도를 낮추고 컬러 오버레이로 흰색으로 컬러 오버레이로 흰색으로 맞추고 Save for Web 파트너 3번. 네, 이렇게 해서 필요한 이미지들을 만들어 줬습니다. 자, 이렇게 했다는 얘기는 우린 이제 얘를 그러고 보니까 새로운 문제가 또 생기네. 배경이죠? 네. 배경으로 처리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미지 소스로 가져오는 게 아니라. 모험에 불편한 거 디자인 봅시다. 자, 제목, 설명, 그 다음에 타이틀 바 있고 자, 이 부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여기가 좀 크고 여기가 작은데 그냥 똑같이 할게요. 가볼까요? HTML 제목은 네, 그냥 파트너라고 하겠습니다. 섹션 파트너 컨텐츠의 PD 있게 해주시고 그래서 위아래 내부에 여백을 만들어 줬습니다. 그 다음에 제목과 설명과 타이틀 바는 위에 거랑 똑같으니까 복사해 올게요. 내용만 포토샵에서 반영해 주시면 되겠어요. 설명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내용들은 컨테이너 안에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얘들이 리스트로 하면 되겠죠. UL 컨테이너라고 해주고 파트너의 리스트 LI로 만들게요. 그리고 얘들이 가로 배치가 될 거니까 dflex 해서 가로 배치를 해주고요. 양쪽 끝에 붙일 거니까요. justify content space between도 넣을게요. 저게 있으면 display flex가 같이 나오라고 했었으니까 dflex는 쓸 필요가 없겠네요. 너비 주고 넘치게 하고 아래로 내려오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8개니까. 이제 li 안에 스타일을 볼 건데요. li 안에다가 지금 저 사각형, 요 사각형을 만들겠다는 거고 그 안에 a 태그 안에다가 클릭하면 파트너사로 가게끔 하고 싶으니까요. a 태그를 만들고 빈 값으로 일단 두고요. 이게 이제 파트너사니까 타겟은 언더스코어 블랭크 해서 새창으로 열리게끔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리고는 a 태그 안에다가 파트너의 이름 넣어줍니다. 이렇게 넣어주고 우리는 저 이름 대신에 여기에다가 그림이 나오게 할 거니까 배경이 나오게 할 거니까요. 그거를 네이버의 로고 방식을 써도 되고요. 고전적인 방법으로 해도 되고 고전적인 방법으로 할 거니까 저는 구분할 수 있는 클래스명을 넣을게요. SHA 해서 얘들마다 뭐가 다르죠? 이미지 사이즈도 다르고 높이도 다르고 구분할 용도로 이렇게 합니다. 굳이 다음 줄로 안 내려도 되겠네요. 그래서 두 번째는 NYC CSV인 거 같네요. 그죠? 네. 일단 그냥 NIC라고 할게요. NYC 그럼 여기도 NYC 하나가 더 있어요. NIC의 빌딩 그래서 그냥 2라고 할게요. 자, 우린 3개뿐이 안 만들었으니까요. 그냥 이것만 몇 개 복사해서 나오는 걸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만 나오는 걸로 하겠습니다. 기획자였겠지. 기획자가 여기에서 마우스 올렸을 때 이렇게 얘 색깔만 안 바뀌었으면 우린 이렇게 힘들게 갈 필요가 없었어요. 그리고 저 로고가 다 SVG로 돼 있었다면 이렇게 힘들게 갈 필요가 없습니다. 배경으로 처리할 필요도 없었고요. 그러니까 요 협력사한테 다 전화해가지고 AI 파일 다 받아 라고 했어야 되는 겁니다.
보통은 여러분 지금 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 줬고요. 자 그럼 이제 스타일을 잡아보도록 합시다.